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행성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토성입니다. 토성의 밀도는 만약 거대한 욕조가 있다면 그 위에 둥둥 떠다닐 것이라고 할 정도로 낮습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밀도가 물보다 낮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토성의 북극에는 지구 4개가 들어갈 만큼 거대한 폭풍이 있는데 이 폭풍은 완벽한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관측했는데도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과학자들도 정확한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게다가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타이탄에는 지구 말고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표면에 액체 바다가 존재합니다. 토성에 대한 7가지 놀라운 사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토성의 크기를 숫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적도 지름이 12만 536km인데 이건 지구의 약 9.4배에 달하는 수치거든요. 질량은 지구의 95배 정도 되는데 목성에 이어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무거운 행성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밀도인데 1세제곱센티미터당 0.68g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물의 밀도인 1g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만약 토성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욕조가 있다면 토성은 물 위에 둥둥 뜰 겁니다. 물론 그런 욕조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비유는 토성이 얼마나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낮은 밀도를 가지게 된 겁니다. 토성은 태양에서 평균 14억 3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전하고 있는데 이 거리를 천문 단위로 환산하면 9.5 AU 정도 됩니다. 태양빛이 토성까지 도달하는데 약 80분이 걸리거든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29.46년이니까 토성에서 1년을 보내려면 지구 시간으로 거의 30년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죠. 궤도 이심률은 0.056으로 약간 타원형인데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 차이가 약 5,50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자전 속도는 목성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빠른데 적도 기준으로 10시간 33분 만에 한 바퀴를 돌아버립니다. 이 빠른 자전 때문에 토성도 목성처럼 극지방이 눌리고 적도가 불룩해진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극지름과 적도 지름 차이가 무려 12,000km에 달해서 목성보다도 더 심하게 찌그러져 보입니다. 토성의 자전축은 26.7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건 지구의 23.5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토성에도 뚜렷한 계절 변화가 있는데 문제는 각 계절이 지구 시간으로 약 7년씩 지속된다는 거죠. 구름 꼭대기 온도는 영하 178도 정도인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압력과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표면 중력은 의외로 지구보다 약간 낮은데 지구의 0.916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70kg 나가는 사람은 토성에서 64kg 정도를 느끼게 될 건데 물론 발을 디딜 단단한 표면이 없다는 게 문제죠. 토성도 목성처럼 가스 행성이니까 들어가면 그냥 계속 가라앉게 됩니다. 토성의 대기 조성은 목성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자 수소가 96.3%, 헬륨이 3.25% 정도인데 목성의 헬륨 비율인 10%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이건 헬륨비라는 흥미로운 현상 때문인데 무거운 헬륨이 천천히 행성 내부로 가라앉으면서 중력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헬륨비가 토성 내부의 열 생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죠. 그 외에 메탄이 0.45%, 암모니아, 황화수소, 프로판, 수증기 등의 미량 성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토성의 대기에는 목성보다 덜 뚜렷하지만 복잡한 띠 구조가 있는데 최소 12개의 뚜렷한 바람띠가 교대로 부는 바람과 함께 존재합니다. 토성의 바람은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하는데 적도 지역에서는 시속 1800km까지 도달합니다. 이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보다 5배나 빠른 속도거든요. 이 초음속 바람은 행성의 내부 열과 빠른 자전에 의해 동력을 얻는데 적도를 따라 행성을 감싸며 부는 제트 기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토성의 대기띠는 목성보다 대비가 덜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똑같이 격렬한 대기 역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약 29년에서 30년마다 그러니까 토성에 1년에 한 번씩 북반구에 거대한 흰 반점이 나타나는데 이 폭풍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확장되어 몇 달간 지속되면서 영향받는 대기띠 전체의 모습을 일시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가장 최근의 거대 흰 반점은 2010년에 카시니 탐사선에 의해 관측됐는데 행성 전체를 완전히 둘러쌀 때까지 확장됐죠. 토성의 가장 특이한 대기 현상은 단연 북극의 육각형 폭풍입니다. 1980년대 보이저 탐사선이 처음 발견했고 카시니 미션이 상세히 연구한 이 현상은 태양계에서 전례가 없는 거거든요. 각 변의 길이가 약 13,800km로 지구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데 완벽한 육각형 모양을 유지하면서 10시간 39분 주기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성의 내부 자전 주기와 약간 다른 속도죠. 육각형 중심에는 직경 약 2,000km의 소용돌이가 있는데 시속 540km의 속도로 회전하면서 지구 허리케인의 눈과 비슷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육각형이
정확한 기하학적 형태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회전하는 유체 실험실 연구에서 비슷한 다각형 구조가 서로 다른 속도의 제트 기류가 회전 시스템에서 상호작용할 때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이 구조는 대기 속으로 최소 300km 이상 수직으로 뻗어 있고 30년 넘게 관측되면서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태양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대기 현상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남극에는 육각형 대신 더 일반적이지만 똑같이 인상적인 소용돌이가 있는데 직경 약 8,000km의 명확하게 정의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구 허리케인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죠. 이 소용돌이는 시속 550km에 달하는 속도로 회전하는 구름에 둘러싸여 있고 대기 속으로 75km 이상 수직으로 뻗어 있습니다. 북쪽 육각형과 달리 남쪽 소용돌이는 더 혼란스럽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 차이의 원인도 아직 연구 중인 주제입니다. 토성의 내부 구조는 목성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심에는 암석과 얼음 물질로 이뤄진 핵이 있는데 추정 질량이 지구의 15배에서 18배 정도이고 반경은 약 25,000km로 행성 크기에 비해 상당히 큽니다. 이 핵은 주로 암석, 물, 얼음, 규산염과 철 같은 더 무거운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밀도는 약 10에서 12g, 온도는 태양 표면보다 뜨거운 약 11,7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핵 주위에는 두꺼운 액체 금속성 수소 멘틀이 있는데 압력이 지구 대기압의 300만 배 이상으로 높아져서 전자가 수소 원자에서 벗겨져 액체 금속과 비슷한 전도성 유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층은 약 26,000km 두께이고 빠르게 회전하면서 다이나모 효과를 통해 행성의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금속성 수소 위에는 약 3만 킬렌터 깊이의 광대한 액체 분자 수소 바다가 있는데 압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온도가 깊은 부분에 약 2000도에서 상부에 약 16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영역에서 수소는 분자 구조를 유지하지만 엄청난 압력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액체 수소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기체 대기로의 전환은 정의된 표면 없이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목성처럼 토성도 태양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약 2.5배 더 많습니다. 이 추가 에너지는 세 가지 주요 원천에서 나오는데 첫째는 46억 년 전 행성 형성 때부터 남아있는 원시 열이고 둘째는 현재도 연간 약 1mm씩 진행되는 느린 중력 수축이며 셋째이자 토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헬륨 B입니다. 헬륨은 수소보다 무거워서 액체 수소를 통해 천천히 분리되어 핵을 향해 침전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력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토성의 자기장은 지구보다 약 600배 더 강력하지만 목성보다는 약 20배 더 약합니다. 토성 자기장의 독특한 특징은 행성의 자전축과 거의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건데 기울기가 고작 0.06도로 태양계 모든 행성 중 가장 작습니다. 이 거의 완벽한 배치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는데 자기장 생성 모델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불일치를 예측하거든요. 이 거의 완벽한 정렬의 원인은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토성의 고리 시스템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유명하고 장관인 특징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잡한 현상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이 고리들은 행성에서 40만 킬로미터 이상,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보다 더 멀리 뻗어 있지만 평균 두께는 고작 10에서 100m에 불과합니다. 주로 95에서 99%의 순수한 물, 얼음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미량의 암석 물질과 유기 화합물이 섞여 있죠. 고리 입자들은 미세한 먼지 크기부터 집채만한 거대한 덩어리까지 크기가 다양한데 크기 분포는 대략 거듭 제곱 법칙을 따라서 작은 입자가 큰 입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주요 고리 시스템은 역사적 발견 순서에 따라 알파벳 문자로 지정된 여러 주요 고리로 세분됩니다. 행성에서 박강쪽으로 가면 가장 안쪽에 희미한 D고리, C고리, B고리, A고리, 얇고 역동적으로 복잡한 F고리, 극도로 약한 G고리, 그리고 엔셀라두스의 간헐천에 의해 공급되는 가장 바깥쪽이자 가장 넓게 퍼진 E고리가 있습니다. D고리는 가장 안쪽이자 가장 희미한 것으로 토성 중심에서 약 67,000km에서 74,500km까지 뻗어 있습니다. 극도로 미세한 먼지 입자로 구성된 이 고리는 너무 얇아서 1980년 보이저 탐사선에 의해서야 발견됐죠. 이 고리의 입자들은 대기 마찰과 전자기 효과로 인해 천천히 토성을 향해 나선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C 고리는 크레이프 고리라고도 불리는데 투명도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행성 중심에서 약 74,500km에서 92,000km까지 뻗어 있고 평균 두께는 고작 5m에 불과합니다. 콜롬보 간극과 맥스웰 간극을 포함한 여러 주목할 만한 구조를 담고 있죠. C 고리의 특이한 특징은 시간 규모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방사형 어두운 구조인 스포크인데 아마도 행성의 자기장에 의해 고리 표면에서 들어올려진
전기적으로 충전된 먼지 입자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B고리는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거대하고 불투명한 것으로 전체 고리 질량의 약 95%를 담고 있습니다. 토성 중심에서 약 92,000km에서 117,500km까지 뻗어 있고 두께는 5에서 15m 사이로 변합니다. 광학 밀도가 너무 높아서 가시광선에 완전히 불투명하죠. 카시니 간극은 B고리와 A고리를 분리하는 4,800km 너비의 공간으로 지구 망원경에서도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대중적인 믿음과 달리 완전히 비어있지 않고 여러 얇은 고리와 확산된 물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간극은 주로 위성 미마스와의 2:1 공명에 의해 유지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중력 섭동을 통해 이 영역에서 입자들을 제거합니다. A고리는 토성 중심에서 약 122,200km에서 136,800km까지 뻗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320km 너비의 NK 간극인데 그 안에 직경 35km의 작은 위성판이 토성에서 134,000km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판은 양치기 위성 역할을 하면서 중력 인력을 통해 간극을 만들고 간극 가장자리를 잔해물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F고리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성질로 특별한 주목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토성 중심에서 약 14180km에 위치한 이 얇고 비교적 밀도 높은 고리는 두 개의 작은 위성에 의해 양치기 됩니다. 안쪽에서 공전하는 직경 86km의 프로메테우스와 바깥쪽에서 공전하는 직경 81km의 판도라가 각각 토성에서 139,151km와 141,700km 거리에 있죠. 이 위성들과의 중력 상호작용은 고리가 몇 시간이나 며칠 내에 변하는 매듭, 따임, 일시적인 구조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역동적인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리는 토성 시스템에서 가장 바깥쪽이자 가장 넓게 퍼진 것으로 행성 중심에서 약 10만 km에서 48km 이상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고리는 위성 엔셀라두스의 유명한 간헐천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데 이 간헐천은 위성의 중력을 벗어날 만큼 충분한 속도로 수증기와 얼음 입자를 분출합니다. 토성의 근접 탐사는 엄청난 거리와 적대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1979년 9월 파이오니어 11호가 최초로 방문했고 1980년 11월 보이저 1호와 1981년 8월 보이저 2호가 뒤를 이었는데 고리의 구조적 복잡성을 밝히고 여러 새로운 위성을 발견하며 토성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토성 탐사의 진정한 도약은 NASA, 유럽 우주국, 이탈리아 우주국의 야심찬 협력인 카시니 하위언스 미션이었습니다. 1997년 10월에 발사된 이 미션은 거의 7년간의 여행 끝에 2004년 7월 1일 토성에 도착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최초로 토성 궤도를 도는 우주선이 됐고 하위언스 탐사선은 타이탄 표면에 착륙하도록 설계됐죠. 2005년 1월 14일 하위언스는 위성의 두꺼운 대기를 통과해 2시간 28분간 하강한 후 표면에 착륙하면서 외부 태양계의 위성에 착륙한 최초의 인공물체가 됐습니다. 하강 중과 이후 몇 시간 동안 하위언스는 액체 메탄 침식에 의해 형성된 호수, 평야가 있는 원시 지구와 놀랍도록 비슷한 세계를 드러내는 특별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모선 카시니는 13년간 토성 궤도를 돌면서 294회 궤도를 완주하고 행성 고리, 위성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카시니는 엔셀라두스의 간헐천 발견, 타이탄의 탄화수소 호수, 새로운 위성들, 복잡한 고리 구조 등 토성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미션의 마지막 달들은 그랜드 피날레 궤도에 받쳐졌는데 탐사선을 행성과 고리 사이에 이전에 탐험되지 않은 영역으로 가져간 2.2번의 장관적인 궤도였습니다. 미션은 2017년 9월 15일 카시니가 의도적으로 토성 대기로 돌진하면서 신중하게 종료됐는데 이건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위성들의 오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토성은 궤도에 274개의 확인된 위성을 가지고 있어서 태양계의 어떤 행성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2025년 3월 천문학자들은 토성 주위에서 128개의 작은 위성 발견을 확인하면서 이미 많던 위성 수를 더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여러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행성 적도면에서 궤도를 도는 큰 규칙적 위성 등 고리와 연관된 작은 내부 위성들, 그리고 종종 이심률이 크고 역행하는 궤도로 먼 거리에서 공전하는 수많은 불규칙 위성 그룹들이 있습니다. 타이탄은 직경 5149km로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목성에 가니메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수성보다 크고 98.4%의 질소와 1.6%의 메탄으로 구성된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에탄, 프로판, 아세틸렌 및 기타 복잡한 탄화수소의 흔적도 있습니다. 표면 대기압은 지구의 1.45배로
태양계에서 상당한 대기를 가진 유일한 위성입니다. 타이탄의 표면은 물 대신 액체 메탄과 에탄을 사용하지만 지구와 비슷한 완전한 수문 순환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시니 하위언스 미션의 데이터는 강, 호수, 액체 탄화수소의 바다를 드러냈는데 주로 극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반구의 크라켄 마레는 가장 큰 액체 수역으로 약 40만 제곱킬로미터를 덮고 있고 잠재적으로 300m 이상 깊습니다. 타이탄의 기후는 토성의 기울기로 인해 뚜렷한 계절을 보이는데 각 계절이 약 7지구년 동안 지속됩니다. 타이탄의 얼어붙은 지각 아래에는 지표면 50에서 100km 깊이의 액체물의 지하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바다는 최대 200km 깊이일 수 있고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담고 있을 수 있죠. 타이탄의 복잡한 유기화학은 우주 생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로 만듭니다. 엔셀라두스는 직경 504km의 작은 얼음 위성으로 카시니가 남극 지역에서 분출하는 수증기와 얼음 입자의 장관적인 간헐천을 발견한 후 생명 탐색에서 가장 흥미로운 목적지 중 하나가 됐습니다. 4개의 평행한 균열에서 나오는 이 간헐천은 호랑이 줄무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물질을 시속 800km까지의 속도로 분출하면서 표면 위 500km 이상의 높이에 도달합니다. 엔셀라두스의 지질 활동은 디오네와의 궤도 공명과 다른 위성들의 중력 섭동에 의해 유지되는 궤도 이심률로 인한 조석 가열에 의해 동력을 얻습니다. 엔셀라두스의 얼어붙은 지각 아래에는 약 10km 깊이의 염분이 있는 액체물의 전역적 바다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바다는 위성의 암석 핵과 직접 접촉하고 있어서 생명의 필수적인 화학 반응을 허용합니다. 간헐천의 화학 분석은 염화나트륨, 탄산염, 나노미터 크기의 실리카, 그리고 분자수소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액체 바다, 조성력이 제공하는 에너지, 그리고 잠재적으로 해성에 의해 운반되거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생명의 필수적인 화학 원소들의 조합은 엔셀라두스를 외계 생명 탐색의 주요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미마스는 직경 396km로 거대한 허셜 크레이터 때문에 스타워즈의 데스스타와 비슷한 외관으로 유명합니다. 이 기념비적인 크레이터는 직경 103로터, 깊이 10km인데 허셜을 만든 충돌은 미마스를 거의 파괴했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미마스는 2대1 궤도 공명을 통해 카시니 간극을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이아페투스는 직경 1469km로 토성 시스템에서 가장 신비로운 특징 중 하나인 극단적인 양면 색상을 보여줍니다. 한 반구는 석탄처럼 어둡고 다른 반구는 신선한 눈처럼 하얀데 이 이분법은 너무 뚜렷해서 지구 망원경에서도 보일 정도죠. 또한 최대 20km 높이의 적피어 능선이 위성에 호두 같은 외관을 부여하는데 그 기원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성은 단순히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행성이 아니라 태양계의 역사와 행성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천체입니다. 완벽한 육각형 폭풍, 물보다 가벼운 밀도, 생명체 가능성을 품은 위성들까지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은 연구할수록 더 많은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7년 발사 예정인 NASA의 드래곤플라이 미션은 타이탄에서 2년 이상 탐사할 예정인데 앞으로의 탐사가 어떤 새로운 발견을 가져올지 기대됩니다.